여러분 안녕. 열정은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망둥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게요. 한국어로 읽는 태국 동화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부자가 부인 카니타와 딸 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부인과 딸을 사랑했고 부인 카니타도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고 덕을 베풀며 딸 의에게도 좋은 엄마였어요. 의는 덕을 쌓으라는 엄마의 말씀을 따라 남을 돕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의를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인 부자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지고 어떨 땐 부인 카니타와 딸 의를 때리며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부자는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심술궂게 생긴 여자와 두 딸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부자는 데리고 온 여자를 가족에게 소개하며 자기의 첩이며 이름은 카니티라고 말했어요. 의야, 이분도 네 어머니이니 잘 모시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이어서 여기 두 아이는 아이와 이이니 잘 돌보아 주거라. 나이도 같으니 친하게 지내고. 아이는 의와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카니타는 속이 많이 상해서 울기만 했어요. 의는 엄마 카니타가 불쌍했어요. 둘째 부인의 딸 아이와 이는 의를 자주 괴롭히고 아버지께 의를 혼내주라고 일러 바쳤어요. 또한 엄마 카니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해가 지날수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의의 엄마 카니타와 첩 카니티는 하루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가 타고 가는 배의 노를 저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의를 꾹 껴안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고는 배를 타러 나갔어요. 의는 이토록 슬픈 얼굴을 한 어머니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의는 배를 젓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그물을 쳐 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날씨도 더워 아버지는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카니타는 계속 노를 저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다시 그물을 쳐서 그물을 당겨 올렸는데 망둥어만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망둥어는 사람들이 안 먹는 물고기였어요. 여러 번 그물을 당겨 올렸지만 매번 잡히는 물고기는 망둥어뿐이었어요. 몹시 화가 난 아버지는 카니타의 손에서 노를 빼앗아 망둥어를 죽도록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덕을 베풀며 사는 카니타는 남편을 말리며 망둥어도 생명이 있으니 때리지 말고 그냥 놓아줍시다 라고 말했어요. 더욱 화가 난 아버지는 카니타를 노로 여러 번 때렸고 카니타는 매를 피하다가 밀려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죽은 부인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닷가에서 기다리던 의인은 엄마가 함께 오지 않자 혼자 돌아온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네 엄마는 물에 빠져 죽었고 망둥어들이랑 같이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올라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니 너무 슬퍼서 의인은 많이 울었어요. 카니티와 그녀의 딸들은 슬퍼하는 의인을 보면서 실실 비웃었어요. 의인은 매일 강가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의가 강가에 앉아 엄마를 그리워할 때 우리 딸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물속에 있어. 라는 소리가 또다시 났어요. 의인은 강 물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망둥어 한 마리가 물속에 있는 풀숲에서 조심히 헤엄쳐 의인에게로 향했어요. 의인은 망둥어를 보자마자 자기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의인은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망둥어로 환생한 엄마가 의인에게 모든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노를 저으러 강에 나간 날 아버지가 망둥어를 마구 때리기에 말렸지. 그러자 아버지가 날 때리는 거야. 너무 많이 맞아 피하다가 물에 빠졌지. 아버지는 나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가버렸어. 물에 빠진 곳은 망둥어 마을이었어. 맞아 죽을 뻔하던 망둥어가 살려줘서 고맙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다시 망둥어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의인은 틈이 날 때마다 결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엄마인 망둥어에게 먹이를 뿌려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첩의 딸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인 카니티에게 다 말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카니티는 강가로 가는 의를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딸이 전해주었던 말 그대로 의가 망둥어랑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음날 카니티는 음모를 꾸며 의에게 의야, 소를 말고 저 건너편 논에 가서 일하고 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카니티의 지시대로 먼 곳에 가서 일하고 온 의인은 집에 늦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카니티는 자기 딸인 아이를 의로 변장시켜 결을 망둥어에게 뿌리라고 하였어요. 아이는 강가로 가서 결을 뿌렸어요. 아이가 다가가자 망둥어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평소처럼 헤엄쳐 다가왔어요. 그러자 아이가 숨겨놨던 그물로 망둥어를 잡았어요. 깜짝 놀란 망둥어가 다시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딸이 아니고 카니티의 딸인 아이였어요. 망둥어를 잡은 아이와 카니티는 집으로 가 망둥어의 비늘을 사정없이 벗겼어요. 불쌍한 망둥어는 고통스러워하며 꿈틀댔어요. 숨을 잃기 직전 망둥어는 다음 생에도 다시 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어요. 이것을 모르는 의인은 집에 돌아와 겨가 담긴 접시를 가지고 즉시 강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강물에 결을 뿌려주면서 오랜 시간 엄마인 망둥어를 불렀지만 망둥어는 오지 않았어요. 의인은 집으로 돌아가 마루 밑에서 몰래 흐느끼며 울었어요. 마루 밑에는 의가 키우던 오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의가 울면서 오리를 바라보자 그 오리가 다가와서 망둥어의 비늘 3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의가 꼼꼼히 살펴보자 이것은 자기 어머니인 망둥어의 비늘이었어요. 분명 못된 계모가 어머니 망둥어를 죽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 일어나. 이제 아침이야. 라는 소리에 의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소리는 들렸지만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밖을 보니 의가 망둥어의 비늘을 묻었던 곳에서 둥근 가지나무가 자라나 있었어요. 의, 엄마야. 소리는 둥근 가지 나무에서 들리는 것이었어요. 의는 기뻐하며 둥근 가지 나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엄마처럼 포근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는 둥근 가지 나무에 물을 주러 갔어요. 아이는 또 의가 둥근 가지 나무랑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고자질했어요.
다음날 카니티는 음모를 꾸며 의희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했어요. 의희가 심부름을 다녀오자 시간은 벌써 밤이 다 되었어요. 의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둥근가지 나무로 향했는데 둥근가지 나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의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오리는 의희한테 다가와서 둥근가지에 씨를 주었어요. 의희는 나무에 씨를 보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둥근가지 나무에 씨를 손에 쥐고 주저앉아 슬프게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의희는 집안일을 마친 후 소를 데리고 뒷동네에 논으로 갔어요. 논에 도착한 의희는 소를 풀어놓고 언덕에 땅을 파서 둥근가지에 씨를 묻고는 두 손을 합장하며 소원을 빌었어요. 신령님, 엄마인 둥근가지 씨가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되고 아무에게도 상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이 되자 의희는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어느새 둥근가지의 씨를 묻었던 곳에서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자라 있었어요. 의희, 우리 딸. 의희는 보리수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가 보리수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의희는 매일 뒷동네 언덕에 소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도 하고 보리수에게 물을 주며 하루 일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평소처럼 의희가 소를 데리고 뒷동네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데 보리수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의희는 코끼리 2마리가 보리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란 의희가 막으려고 뛰어가자 어머니인 보리수가 말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 말고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 결국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어요. 의희는 빨리 가서 보리수에게 평소처럼 물을 주었어요. 이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의희의 뒤쪽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희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봤어요. 그러자 어떤 멋진 남자가 저는 프롬마붓 도시의 왕자 프롬마탓입니다. 이 나무가 너무 좋아 보여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의희와 프롬마탓 왕자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프롬마탓 왕자가 나는 이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를 왕궁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라며 사랑 고백을 했어요. 의희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왕자를 따라 왕궁으로 가서 왕자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카니티와 딸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카니티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쁜 짓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카니티는 의희 왕자비에게 의희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의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본 의희 왕자비는 놀라서 다음날 바로 프롬마탓 왕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의희 왕자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는 척을 하고 있던 카니티는 빨리 아버지를 보러 들어가라고 재촉하였어요. 왕비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놀랄 수도 있으니 예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거라 라고 말했어요. 의희 왕자비는 카니티의 말을 듣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카니티는 의희가 옷을 갈아입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카니티는 그 방에 얇은 대나무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냄비를 놓았어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간 왕자비인 의희는 떨어져 끓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카니티는 의희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고 의희 왕자비로 변장하여 왕궁으로 가라고 했어요. 네가 의희와 닮아서 아무도 모를 거야. 오늘부터 왕자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렇고 프롬마탓 왕자마저
의 왕자비로 변장한 아이의 행동을 의심했어요. 어느 날 아침 프롬마탓 왕자가 창문에 서 있을 때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왕자의 손에 내려앉았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이 앵무새를 예뻐하며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앵무새는 의 왕자비였어요. 질투를 느낀 가짜 왕자비 아이는 앵무새를 없애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프롬마탓 왕자가 숲으로 코끼리를 잡으러 갔어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가짜 왕자비 아이는 앵무새를 잡아와 깃털을 뽑아 주방장에게 주며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앵무새는 주방장이 잠시 다른 일을 할 때 쥐구멍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친 의 앵무새를 못 찾은 주방장은 다른 새를 잡아 요리를 해서 가짜 왕자비에게 드렸어요. 의 앵무새는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쥐구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깃털이 난 후 쥐구멍에서 나와서 숲속에 살고 있는 한 도사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 도사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 앵무새를 불쌍히 여겨 본래 모습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사가 그림 속의 한 꼬마를 의의 아들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꼬마의 이름은 롭구만이라고 해요. 도사는 모든 일을 롭구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롭구만은 아버지인 왕자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의인은 롭구만에게 태국식 화관을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화관을 드리렴. 그럼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보실 거야. 롭구만이 프롬마붓 도시에 도착했을 때 프롬마탓 왕자는 시민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롭구만이 들어가 엎드리면서 왕자의 발에 큰 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태국식 화관을 드렸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그 태국식 화관을 보자마자 이것이 의 왕자비의 솜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롭구만은 의 왕자비 소식을 궁금해하는 왕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왕자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의 왕자비를 찾으러 숲속 도사의 집으로 갔어요. 의를 만나 프롬마탓 왕자는 기쁜 마음으로 왕궁에 의 왕자비를 데리고 왔어요. 롭구만은 아빠 왕자와 엄마 의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도 예전처럼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뻔뻔스럽게 의 왕자비로 변장하고 의를 죽게 한 가짜 왕자비 아이를 잡아서 처형하라고 사병에게 지시하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독약을 먹고 죽어버린 후였어요. 소식을 들은 카니티와 이는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 후 의 왕자비는 프롬마탓 왕자의 사랑을 받으며 은색, 금색 보리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